이번 시간은요, 상관계수라는 거 한번 볼게요. 상관계수. 상관계수, 서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상관계수죠. 상관계수.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상관계수를 보는데, 이 상관계수,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이게 어디다 쓰는 것인지, 상관계수 실제적으로 구하지 않지만 나중에 신뢰도 타당될 때 우리가 상관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 한 변인, 두 변인들 간의 상관의 값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변인이 변할 때 다른 변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있냐. 노란 게 변할 때 하얀 것이 이렇게 빨간 거 따라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얘가 변할 때 나도 같이 좋아할 때 나도 좋아. 그래서 얘가 좋아할 때 난 싫어해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요동치든 말든 얘는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다는 이걸 보는 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의 의미, 두 개의 변인 값의 변인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 그래서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한 변인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변인의 값이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상관은 두 변인 값이 같이 변하는 거일 뿐.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설명할게요. 자, 커피 마시려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는데 불은, 온도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센 불에서는 물이 빨리 끓겠죠. 근데 온도, 불만 있다고 물이 끓나요? 그렇지 않죠. 센 불이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 약한 불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분명히 물을 끓이는데 온도가 상관이 있고 물을 끓이는 시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물을 끓이는데 불은 물을 끓이게 하는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이 돼요? 안 돼요? 원인이 당연히 되죠. 불이라는 게 있어야지 물이 끓죠. 시간은 분명히 물을 끓게 하는데 상관이 있지만 시간이 물을 끓게 한 원인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온도가 없으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저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의 변인이 변할 때 다른 한 변이 따라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관계 있음을 때 원인과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꼭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 물 끓일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관계수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프에 있는데 우리가 정상관이 있을게. 하나의 변이 긍정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면 하나의 변인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 부정적으로 좋아할 때 싫어 그랬으니까 요동치든 말든 나는 아무렇게도 안 하던 거. 그것은 뭐 무상관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있으니 참조만 하시면 되는데요. 상관은 정적 상관일 수도 있고 부적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상관계수는 우리가 릴레이션을 어떻게 분포하냐면 릴레이션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부적 상관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상관은 1이에요. 이론적으로 1이지 1이 실제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요. 하나가 별 똑같이 늘상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나중에 신뢰도 계수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관. 그래서 상관의 정도는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하는데, 그럼 이 상관계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 상관계수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요. 상관계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상관계수 관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범위를 제한하는 것. 점수 제한. 범위 제한. 점수를 제한하는 것.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한다는 뭐냐? 상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변인과 다른 변인의 관계성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본다고 할게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상관을 보는데 교실에 이제 4개의 몇 명, 4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 40명 두 그룹 20명 해서 40명이에요. 그런데 선생님과
학생 40명과의 공통점 상관을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과 학생 전체 40명을 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일부 20명과의 상관을 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상관이 많겠어요? 당연히 선생님과 전체 다 보는 것이 더 상관이 많겠죠. 다시 말하면 범위를 제한하면 상관계수는 작아지겠죠. 이렇게 돼요. 또 서로 다른 집단과의 결합을 했어요. 서로 다른 집단과의 결합. 이러면 상관계수가 달라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이시겠죠? 유치하게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최고니까요. 빨간 거하고요, 노란 거는 관계가 있어요. 빨간 애하고 노란 애는 친구예요. 노란색 보이시죠? 빨간 애하고 노란 애는 친구예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빨간 애와 이 하얀 애는 관계가 친구가 아니에요. 빨간 거랑 노란 건 친구고 노란 거랑 하얀 건 친구예요. 근데 빨간 거랑 얘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관계가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랑만 보면 공통점이 없겠죠. 관계성이 없는데 얘랑 묶어보면 공통점이 생긴다는, 관계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단의 두 변이는 지금 얘랑은 상관이 없는데도 관계 있는 자료와 결합해서 보니까 얘랑도 상관 있고 얘랑도 상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상관 있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다른 집단과의 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관계수를 어디다 쓰냐고, 이런 거는 이제 영향을 계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크기가 이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상관계수를 우리가 어디다 써먹느냐, 실제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면서 어디다 써먹느냐, 상관계수 용도. 상관계수를 구해서 상관분석을 어디다 쓰느냐, 상관분석 용도. 실제적으로 구하진 않았어요. 구하진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신뢰도 검증할 때 서로 상관을 봐요. 그래서 신뢰도 검증할 때 쓴다. 그래서 거기 3번에 있죠. 심리검사 신뢰도 검증에 이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심리검사 신뢰도 걸 때 동일한지 본다, 상관이 있는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사의 신뢰도를 볼 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통점. 선생님과 학생의 공통 요인은 뭘까? A 변인과 B 변의 공통 요인이 뭘까? 이거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돼. 다른 것도 다 기억해야 되지만 이제 계산을 예언계수, 결정계수를 구해요. 예언계수, 결정계수. 예언계수, 결정계수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왜 구하느냐? 한 변이를 통해 다른 변이를 예언해 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계산을 해볼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상관은 이렇게 X를 할 거예요. 곱하기 표시. 상관이 있다. 국어하고 영어와 상관이 있는데 우리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1에 가까울수록 무슨 상관? 고상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국어하고 영어의 릴레이션은 제가 0.70, 그러면 상당히 상관이 있는 거죠. 중고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0.70이니까 1이면 완벽 상관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무엇을 하냐면 국어를 통해서 영어를 어떻게 예측해 보느냐. 여기서 예언계수, 결정계수는 무엇을 구하냐면은 R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어랑 영어랑이 상관이 0.70이에요. 그럼 R 제곱을 한번 구해 보시면 R제곱 0.70 곱하기 0.70 하니까는 0.49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변이를 통해 다른 변을 약 49% 예측 가능하다,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결정계수예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변인을 통해서 영어를 약 49%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계산 똑같아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치우고 실제적으로 출제됐던 거 보면은 우리가 지능이라는 것과 지능이 높으면 학업 성적이 높아요, 낮아요? 모르죠. 그건 몰라요. 지능이 높으면 공부 잘해요? 공부는 학업 성적이 좋아요? 아니에요. 학업 성적은, 학교 성적은 해야 잘 나오는 거예요.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공부를 안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거를 접해야 되니까. 근데 지능과 학업 성적의 상관은 실제 연구보면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0.30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약 30 정도 저상관을 보인다라면은 우리가 R 제곱을 구해볼게. R 제곱을 구하면은 0.09, 0.30 곱하기 0.30 하니까 0.09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냐? 지능은 학업 성취를 약 몇 퍼센트? 지능이란 변인으로 학업 성취도를 약 몇 프로? 9% 설명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 분석에서 상관계수 한 변인과 다른 변이 관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상관이 있다 하는 거지. 그냥 요거 아니라 저렇게 상관계수를 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관계수 계산하는 걸 적용하진 않나요? 계산 공식 적용하는 건 G점수와 T점수. G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T점수는 10G 플러스 50 이것만 가겠고요. 이거는 뭐 계산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그때 쓴다라는 것과 공통점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통해서 결정계수, 예언계수에서 한 변인을 통해서 다른 변인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 분석 용도 공통 요인을 발견한다 했어요. 수학과 과학의 성적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상관계수 플러스가 높게 나왔으면 공통 요인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은 한 변인으로 다른 변인을 무엇한다? 예언할 때 쓴다 했어요. 결정 계수를 구한다. 그래서 결정 계수. 그래서 상관 계수가 높다라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공변량, 함께 공변량이 뭐냐면 통계 용어인데 함께 변하는 요인이죠. 함께 변하는 거.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도 검증에서 사용한다 했어요. 상관계수 봤어요. 한 변인이 변할 때 다른 변인이 어떻게 따라 움직이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정적 상관도 있을 수가 있고 부적 상관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관 분석 용도는 신뢰도 구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산하죠. 원래 신뢰도를 계산할 때 상관계수를 봐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안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변인과 다른 변 공통점, 그 다음에 굳이 계산한다면 이렇게 예언계수, 결정계수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약 몇 퍼센트 설명 가능하다. 약 몇 퍼센트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상관계수 구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규준이라고 나와요. 규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점수라는 거 얘기했어요. 원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 100점 이것이 원점수잖아요. 원점수는 그거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원점수 받아왔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엄마를 기분 좋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거에는 별로 설명할 자료가 없는 것이 원점수라고 해서 왜요? 평균이 다르고 왜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G점수, 표준점수, T점수, 표준점수, G점수는 평균을 제로, 표준편차 1로 바꿔서 비교하고자 하는 거. T점수 평균을 50, 표준편차 10으로 바꿔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규준하다? 규준이란 뭐였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심리검사 무슨 참조검사? 규준 참조검사라고 했어요. 규준이라는 것은 뭐냐? 점수 해석에 필요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몇 등 했어? 너희 반에서. 그럼 우리 반이 기준이 되고 우리 반이 규준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몇 등 했니? 우리 학교가 나의 규준이 되는 거죠. 전국 몇 등이야? 우리
우리 나라가 이제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와 기준 점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원점수 채점에서 얻은 최초의 점수 얘기했어요. 원점수는 기준점이 없어서 의거점이 없어서 비교 못한다. 왜 의거점이 없다? 평균이 다르고 표준편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비교할 때 규준이라는 거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규준 참조 검사라고 있어요. 그럼 규준을 있어야죠. 이 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는 상대평가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심리검사 상대평가로 개인의 점수를 어떤 놈에서 비교하는 거죠. 그것이 뭐야? 규준에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심리검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규준이라는 거 한 검사 했을 때 그 필요한 기준이 되는 틀, 우리 학교인지 우리 반인지 전국인지 그런 것이 규준이었어요. 그래서 규준이라는 건 선생님 머릿속에 제가 규준 실강이 아니라 계속 규준은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게 실강에서 엄청 물어봐요. 규준 하면은 머릿속에 개인의 위치. 규준 자체가 개인의 위치라는 풀이는 아니지만 규준은 개인의 위치. 그게 나오거든요. 개인의 위치를 줄 수 있는 해석할 수 어떤 틀. 그래서 규준, 이놈은 개인의 위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리검사는 이 규준 집단에서 개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규준 참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규준, 한 개인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어느 정도 위치냐, 이걸 알아보게 하는 툴이 규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사에서 얻어진 원점수 자체는 별반 의미가 있다 없다? 별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이거 갖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때 이 비교하고자 한 집단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준인데, 규준이 왜 필요하냐? 나의 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해석이 어떻다 달라진다는 거죠. 해석이 이해 돕겠어요. 우리 반인지 우리 학교인지 전국인지에 따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죠. 나 1등이다? 반에 1등하고 나 1등이다 전국 1등하고 해석이 어때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어느 기준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검사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를 다른 사람들의 검사 결과 참조해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잘 파악해서 상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규준이 필요하겠죠. 규준. 그래서 대표 집단 분포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집단 점수, 그 분포도의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규준이에요. 그러면 규준이란 건 뭐냐? 규준하면은, 뭔 것 같아. 나의 위치를 알아보게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집단 내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집단 내 놈, 집단 내 규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발달 상태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발달 규준이 있게 되는 거죠. 쉬운 것부터, 설명이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까요? 발달 규준이라는 건 발달 상태에서 어떤 수준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에서 연령 규준, 학년 규준, 그 다음에 단계 규준, 연령, 학년, 단계. 발달 상태에서 어떤 뭐 할까요? 몸무게도 좋고 키도 좋고 아니면 지능 검사 좋고 몸무게 갈까요? 난 5살. 우리가 아이들을 어릴 때 이제 신생아들 가서 머리 둘레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왜 해요? 얘가 발달 정도가 제대로 되고 있냐 보는 거예요. 아이를 계속 자라면서 언어 발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봐요, 안 봐요? 보죠. 얘 5살인데 말을 못하면 제대로 문제인가 아닌가. 5살 정도는 어휘 능력이 몇 개 정도, 단어가 몇 개 정도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단어 이런 거 모르겠으니까 그냥 키 갑시다. 자, 내가 어떤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 키 검사를 했더니 5살 수준이다. 연령 기준이에요.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뭘 했는데 수학 시험 볼까요? 엄마들 좋아하게 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검사했더니 중학교 1학년 수준이다. 학년 기준이죠. 단계 기준 어떤 단계에 해당한다는 거니까 발달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검사할 때 어떤 수준이다. 학년에 비교했으면 학년 기준, 연령 나이로 갖고 비교했으면 나이로 비교했으면 연령 기준, 어떤 발달 단계에서 기준했으면 발달 기준 중에서 단계 기준이겠죠. 연령, 학년, 단계, 발달 상태에서
어떤 수준인지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발달 기준이고요. 그러면 집단 내 기준은 뭐냐? 집단 내에서 어떠한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 기준도 세 가지 보면 백분이 앞서서 명명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런 거 백분율 이런 것도 나오고 뭐 평균치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하자 그랬어요. 하면 저절로 알게 될 거라고 제가. 백분위 그다음에 하나는 했죠. 표준 점수. 그다음에 요거는 안 했어도 아실 것 같은 표준 등급 9등급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집단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보게 하는 거죠. 100분위는 뭐냐? 집단을 뭐 3,756명이든 19,236명이든 간에 이것을 집단을 100으로 가정하는 100으로 가정한 집단. 100으로 가정한 집단. 집단의 수를 100으로 가정하여요. 집단에서 이 사람이 어떤 순위인지 순위를 정하는 것. 100으로 가정한 집단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100분이에요. 이것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100분위 점수. 그러니까는 원점수가 몇이든가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관심 안 둬도 돼요. 원점수 이것 점도 왜 관심을 두냐? 100분위. 100분위 점수. 예를 들어 100분 점수, 100분위 점수 70이다. 70점. 100분 점수 70이다. 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 상위 30%, 이 자료 아래로 70%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위가 높을수록 어떻다? 상위권이죠. 그게 100분이에요. 그리고 표준 점수는 이야기했죠. 원점수가 의거점이 없다. 왜 없냐? 평균이 다르고. 왜 없냐? 표준 편차가 다르다.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달라서 기준점이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서 평균을 갖게, 표준 편차를 갖게 변환한 값이 뭐다? 표준 점수, 지점수는 평균을 빵, 표준 편차 1, T점수는 평균을 50, 표준 편차 10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그걸 통해서 내가 우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표준 점수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다.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이에요.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표준 점수, 지점수 지난번에 했지.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지점수 위치. T점수는 평균이 50, 1표준 편차가 10이니까 60, 70, 80, 40, 30, 20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내가 표준 점수를 통해서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 한 칸, 한 칸, 한 칸. 이게 뭐예요? 표준 편차니까.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이거. 한 칸 한 칸 나눈 것이 이거 표준 편차죠. 그래서 68, 95, 99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T점수 60이다. 여기죠. 그러면 전체 자료 약 68%가 여기 분포하니까 이거는 34%, 34%. 합해 68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T점수 60이다라면 약 몇 프로? 약 상위 16%의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점수도 마찬가지. 지점수 2가 나왔다. 그럼 여기죠. 지점수이면은 플러스 2표준 편차 벗어났어요. 2표준 편차 벗으면 전체 자료 약 95%라고 쓰니까 90% 더 되지만 약. 그러니까 양 끝단 더하면은 합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상위 2.5%, 여기 하위 2.5%에서 약 표준 점수 2라는 건 약 2% 수준이에요. 2% 수준. 그러니까 2.5보단 더
큰 거죠. 더 아니란 말이면 95.4니까 정확하게. 근데 약 그렇다는 거. 이래서 개인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 표준 점수는 분포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개인이 평균에서, 내가 여기 평균에서 어디에 있는지, 개인이 평균에서 벗어난 거리, 이걸 보는 것이 뭐다? 표준 점수예요. 표준 점수, 분포의 표준 편차에서 내가 평균에서 저쪽으로 갔는지 이쪽으로 갔는지 그걸 보는 것이 표준 점수이다. 그 다음에 표준 등급. 표준 등급은 뭐예요? 스탠다드 9, 스테 9에서 9등급제. 원점수를 몇 개로 나누나 9개의 급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각계에 있는 점수를 해당 영역에 집어넣는 방법이 표준 등급인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이건 사례수가 많을 때 한단 말이에요.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뭐가 좋냐면, 사례수가 이렇게 수능같이 몇십만 명이 봐요. 한 6, 70만 명이 보는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 1점 차이로 등수가 돼. 팍 벌어지죠. 몇만 등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확대된단 말이에요. 근데 등급제를 묶으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예를 들어 60만 이상 보는데 70만 명이 수능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점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100점 만점, 어떤 범위에서 100점짜리가 23,000명? 23,000명이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23,000명. 그러면 99점 몇 등이에요? 23,001등이 되겠죠. 1점 차이로. 해석이 팍팍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죠. 1등급부터 9등급 나와서 양 끝단은 조금 가운데로 말씀. 1등급 9는 4%, 7%, 12%, 17%, 5등급 20% 이렇게 느끼네요. 4, 7, 12, 17, 20 이렇게 느끼는데 그걸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4, 7, 12, 17, 20 다 안 외워도 되는데 그렇게 4, 7, 12, 17, 20. 그러니까 가운데 올수록 많고 양 끝에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리적으로 보면은 1등급은 4%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60만 명이 4%, 24,000명은 어떻게 1등급이 되는 거죠. 지금 24,000이라고 했을까요? 24,000 써도 돼요. 그리고 24,000명은 1등급이고 24,000 1등은 2등급이 되는 거죠. 만약에 1점 차이로 24,000등과 24,001등, 아니 24,000등과 25,000등,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수가 많을 때 등급제를 묶으면, 이건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해 쓰긴 쓰는 거예요. 등급제를 묶으면 뭐가 좋으냐? 작은 점수 차에서 벌어지는 확대 해석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것이 스탠다드 9입니다. 자, 교재 통해서 얼른 볼게요. 100분위 점수, 특정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유도 점수다. 100분 위수, 100분 단위 위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한 집단의 점수 분포상에서 어떤 일정한 점수의 100분위는 그 점수 아래에 놓여있는 사례의 전체 사례에 대한 100분위를 말한다 했어요. 그 점수 아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에서 원점수 170인 거는 관심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래 점수가 75%다. 다시 말하면 100분위 점수 75라는 건 이 아래로 몇 퍼센트? 75%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0분 점수라는 것은 어떤 원점수에 대해서 이 해당한 분위를 구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100분 점수.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코어 표준 점수 있어요. 정규표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한 표준 편차상의 어떤 위치가 있냐. 표준 편차, 아이고 지워졌네. 표준 편차에서 어떤 위치이냐.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 사이에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분포의 표준 편차를 해서 개인이 평균에서 벗어난 거리, 그것이 니은번에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G스코어, 이제 그 다음에 스탠다드 9이에요. 스탠다드 9. 그래서 9등급제 혹은 표준 등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원 점수를 평균치가 5, 표준 편차 2인 점수 분포를 옮겨놨다. 근데 그거 살짝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그 평균을 5, 표준 편차 2로 옮겨놓은 건데
원 점수를 몇 등급으로 나눈다? 9개의 등급으로 나눴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다? 작은 점수 차이에서 벌어지는 확대 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4, 7, 12, 17, 20은 굳이 안 외워도 되지만 저는 한번 얘기해. 4, 7, 12, 17, 20. 양끝단 조금 점수는 가운데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굉장히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한 것이 뭐다? 스텝 9 표준 등급제입니다. 그리고 발달 기준, 연령, 학년, 단계 있어요. 그러면 이 규준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규준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검사할 때도 규준이 보고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규준할 때 그 검사 요강을 검토해서 모집단이 얼만큼인데 얼마 갖고 했는지 다양한 변이를 토대로 규준을 제작했는지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규준이 오래됐다면 안 쓰는 거 아니에요.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한 상관계수도 중요했어요. 상관계수 중요하고 규준, 집단 내 기준, 100분위 표준 점수, 표준 등급, 그 다음에 연령, 학년, 발달 기준 봤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